자, 통계 추정 마지막 개념이긴 한데, 모비율, 표본 비율, 그리고 이제 추정, 모평균 추정, 모비율의 추정, 그 내용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모 집단에서 어떤 특성 성질을 갖고 있는 그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얘기한다. 모든 집단의 비율. 그래서 요거 기호로 P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모평균 배웠던 거 있잖아요. 모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비율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요만큼의 비율. 이게 모비율. 근데 여기서도 표본을 추출을 예를 했다고 합시다. 그때 여기서 일어나는 이 표본에서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고 여기에 비율이 이렇게 있겠죠. 요거에 대한 비율을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꺾은 P라고 써있는데 이걸 P-햇이라고 해요. 모자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P가 모자 썼어요. P-햇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이 전교생이 400명이야. 400명 중에 AB형이 혈액형 AB형이 4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모 비율은 얼마야? 400명 중에 40명이니까 10분의 1, 0.1이죠. 얘가 바로 모 비율. 이해됐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미 추출을 200명을 빼돌렸어. 그냥 200명을 조사를 했어. 그래서 조사한 자료 200명 중에 이때 AB형이 28명이야. 그럼 이때는 200분의 28이죠.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14니까 자, P햇 요게 0.14. 얘가 표본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 비율, 얘가 표본 비율. 명칭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인지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어떤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특성 성질을 갖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은 표본 비율 P-햇은 확률 변수의 표본만큼만 나누시면은 P-햇을 만들 수가 있다. 요거는 이따가 P로 해가지고 박제해 놓을게요. 요거 잠깐만 박제를 해놔야 되니까 요거 잠깐만 박제해 놓을까요? 박제. 요렇게 좀 박제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그럼 이걸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자, 모 비율이 P인 모 집단에서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비율 요 P-햇 요거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평균은 모 비율 그대로 따라간다. 자, 근데 분산은 잠깐만요. 여기 표준 편차가 없는데 이렇게 됐대요? 표준 편차는 또 이렇게 됐대요? 아이씨? 이해가 안 되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그냥 뭐냐면은요. 우리가 아까 박제해 놓은 거 있죠? 요거. 보이시죠? 이거를 크기가 이제 N개인 표본에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는 사건들이니까 이 X에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는 0, 1, 2, 3, 이렇게 N개만큼의 성질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거에 따른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빵번 일어나는 거, 한 번 일어나는 거, 두 번 일어나는 거, 세 번 일어나는 거, N번 일어나는 거. 그럼 얘네들은 독립적인 형태니까 얘가 이양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거야. 기억나시죠? 이양분포.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 NP, NPQ. 시그마는 어차피 루트니까
일단 요 내용인데, 자, 이게 지금 모 비율에서 일어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표본 비율로 변환을 시켜버리면은, 자, 박제된 거 다시 볼게요. p 햇은 n분의 x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 비율이 p 햇은 n분의 x. 자, 근데 n분의 x 어디서 많이 보셨죠? n분의 1 x. 확률 변수가 변동된 거야. 앞에 그럼 n은 살아남겠네요. 그럼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n분의 1 평균 2x니까 얘가 아까 np라고 했죠. 약분해봐요. p. 그래서 p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와 같은 논리로 분산, 표본 비율 p 햇, 요것도 n분의 x이긴 한데, 자, 요거 분산 n분의 1 확률 변수 x로 빠져나가고 뒤에 어떤 숫자가 없으니까 필요 없고 요거는 제곱이 되겠죠? 그럼 n제곱분의 1이에요. 분산. 그러면 요거는 아까 npq였잖아요. 그럼 n 약분하니까 n분의 pq. 요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 p 햇. 요거 같은 경우는 루트만 때리면 되겠죠? 루트 n분의 pq. 요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다 완성이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표본 비율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근데 아까 정규분포 따라가는 거는 뭐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요게 평균이고 요게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p, 루트 n분의 pq의 제곱 요렇게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표본 비율도 정규분포 따라갑니다. 그리고 얘 표준 정규분포 따라간다. 빼평나표 싹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게 표본 비율. 자, 모 비율이 0.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개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비율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p 햇 모 비율 그대로 따라가니까 0.5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 그러면 p, q는 0.5. 그 다음에 이거를 100개로 나눠요. 그럼 얘가 0.25인데 100으로 나누니까 0.002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p 햇. 그럼 루트 때리면 되겠죠. 루트 0.0025. 그러면 0.05가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될 거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사실 여담이긴 한데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모비율이 다시 추가됐어요. 네. 왜 추가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좀 이건 약간 사담인데, 예, 사적인 얘기인데, 정말 사람 쓰잘데기 없이 계산 빡세게 시키는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왜 모비율까지 굳이 구태여 하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뭐 어르신들의 또 뜻이 있겠죠.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평균의 추정 나와 있는데, 추정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통계적 추정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본을 추출을 해요. n개만큼. 이 과정이 추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가지고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뭐 여기서 평균 구하고 뭐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했지. 그걸 토대로 야, 너 요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걸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시로 말씀드렸던 뭐 수능 등급 컷
수능 등급 컷이 뭐 몇 점 이상인, 뭐 몇 점이면 1등급이네, 2등급이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뭐 한 달 뒤에는 실제 수능 등급이 뭐 똑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는데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도.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보통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하는데, 그 신뢰도는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신뢰도는 95%와 99%로 나눠집니다. 여기 95%, 99%. 보이십니까? 예. 자, 이 신뢰도가 95%, 99%인데 95%에 해당하는 여기 상수가 1.96, 99%일 때는 2.58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모비율도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왜 95일 때 1.96이고 왜 99일 때 2.58이냐라고 하면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0으로 내가 기준을 뒀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에 따르면 이 1.96,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95가 나와요. 그럼 곱하기 100 해봐요. 95%가 되는 거죠. 95%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99%면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2.58까지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넓이의 값은 0.99예요. 곱하기 100 하면 99%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도가 99%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되게 지금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신뢰도 99%가 짱이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TMI이긴 한데요. 보통은 통계적 추정은 95%를 많이 씁니다. 95%를 많이 쓰는데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실제로는 뭐 수학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신발 사이즈를 내가 알아보고 싶어요. 이 신발 사이즈를. 이 친구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은 야 250서부터 255mm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됐나요? 왜냐하면 240도 있을 수도 있고 260, 70 그렇게 있으니까 요건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교육과정에서 옛날 뭐 부모님 세대 때는 배웠는데 빠졌어요. 신뢰도 68%인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배제했어요. 68%는. 그러면 이 친구 보니까 신발 사이즈가 240에서 280 정도 되지 않겠냐? 요 정도로 추정을 한 거야. 240? 220부터 갑시다. 220부터 한 2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 거야. 그러면 웬만하면 얻어 걸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게 신뢰도 9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99%는 뭐예요? 제 신발 사이즈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200에서 뭐 300 사이 되겠지. 뭐 거의 농구 선수 제외하면은 뭐 왕발을 제외하면은 거진 다 걸려들겠죠. 약간 좀 무책임한 느낌의 99%죠. 그래서 추정을 할 때는 99%는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고 95%를 좀 선호한다. 그냥 요 정도의 TMI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제가
신뢰도 95%는 Z의 값, 여기 표준 정규 분포표의 값이 1.96이고 그 다음에 99%는 2.58이다. 근데 왜 이거를 추정하는 그 구간, 요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여기서부터 여 사이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신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 공식이 저렇게 나왔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 한번 싹 다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증명을 직접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공식 다시 한 번만 언급해 보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그러면 평균 여기 표준 편차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표본의 개수. 자, 그리고 표본 평균 바 x 값이 바 x라고 할 때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가 표본 평균값 1.96, 2.58은 95, 99%에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의 그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 여기는 자료의 개수. 근데 여기다 루트를 때려야 된다는 것까지. 자, 앞에랑 뒤의 차이는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입니다. 마플 차이, 부호 차이죠, 그죠? 자, 근데 왜 1이 됐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는 일단 납득하신 다음에 실제로는 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일단 요거 요렇게 체크해놓고요. 됐죠? 자, 한번 뭐 증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정규 분포는 표본을 빼돌렸을 때,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바 x도 정규 분포 따른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아들이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 x 빼평 나표 이렇게 될 거예요. 넘어갔나? 우리 알 줄 알고 나 그냥 글이 썼는데. 자, 원래 이게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였고요. 근데 표본이 n개를 추출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확률 변수 x가 바 x로 바뀌면서 정규 분포 세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어떻게 바뀌냐? m, 요거만큼 나누라 했죠. n분의 시그마 제곱. 근데 웬만하면은 요렇게 알아두신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빼평나표를 한 거예요. 자, 바 x 빼평 나표 요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95%로만 할게요. 99%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까 0부터 1.96이 0.47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96이랑 1.96 이 양쪽이 대칭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0.95가 되겠죠.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표 찾아보세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Z를 요걸로 바꾼 거야. 자, Z가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를 분모가 불편싸니까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바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여기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바 x 표본 평균의 바 x 값이 이제 바 x니까 요걸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뺐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싹 다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 수압 바뀝니다. 그래서 자, 음수를 곱한 거야. 부등호 얘가 0.95.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실내 구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99%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 2.58로 바뀐다. 여기가 2.58로 마이너스 2.58 여기 뭐 당연히 뭐 0.99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실내 구간의 추정은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이 뭐 이상하셨네. 자, 됐죠? 자, 근데 모평균 M에 대해서 실내 구간이 요걸 때 뭐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뭐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끝에 거에서 그냥 앞에 거 빼면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그러면 요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요거 몇 개? 2개. 요거 2짝 있다고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고, 여기 형태 바뀐 거는 그냥 여기 1.96, 2.58, 그냥 요 차이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별 문제 없으시죠, 그쵸? 예. 그럼 모비율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로 따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다 지워볼까요? 증명해요, 말아요? 응, 할 거야. 저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리는 게 그래도 납득이 되시니까 한번 뭐 언급은 해드릴게요. 자, 같은 논리로 갑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서 모비율 배웠던 거 여기 기억하십니까? 요거 보이시죠? 자, 모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그럼 정규 분포가 따라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정규 분포가 평균 나와 있고 그 다음 표준 편차 있으니까 P 여기는 루트 N분의 PQ의 제곱. 요게 이제 정규분포 모비율 정규분포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빼평납표. 그럼 원래 여기서 말하는 표본 비율은 P 햇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본 비율 P 햇에 빼평 나표 루트 N분의 PQ 요게 Z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95%로 보여드리죠. 그럼 여기도 0부터 1.96이 0.475예요. 근데 양쪽이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요 Z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자, 갑니다. 루트 N분의 PQ 분의 P 햇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지금 빼평납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루트가 또 꼴배기 싫으니까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Q 그죠? 예. 네. 그러면 Pn 마이너스 P 1.96 루트 N분의 PQ. 그러니까 근데 왜 PQ가 왜 갑자기 Q 햇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요. 표본 비율이 P 햇이면요. 뭐 Q 햇 어차피 수치가 크면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P 햇 Q 햇 P 햇 Q 햇.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비율 대신 표본 비율을 이용했으니까 확률 변수도 결국은 근사치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좀 어렵죠? 예, P hat, Q hat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뭐 하시면 되냐면 또 우리 추정해야 되잖아요. P를 구해야 되니까 P hat을 빼요. 자,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동호의 방향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P hat 얘가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 hat Q hat 그리고 여기는 P 여기는 P hat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 요 값이 0.95가 나온다. 95%로 모비율을 또 추정을 했다. 그냥 외우는 게 낫겠죠? 예, 외우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모비율의 신뢰 구간은 또 뒤에서 앞에를 빼면 되는 겁니다. 뭐 요런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거 관련된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516번 한번 볼까요? 자, 500개를 이미 추출했는데 불량품이 4개였어요. 추출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표본 비율 P hat으로 바뀌는 거예요. P hat. 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4개래요. 그럼 125분의 1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517번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모비율이랑 표본 비율 한번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18번 볼까요? 모비율이 0.8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빼왔어요. 근데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해달라고 했었죠. 일단 제가 공식 아직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 그대로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은요. 지금 여기 루트 표본의 개수의 PQ 모비율의 그거의 반대 그것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미안. 문제가 표준 편차여가지고 제가 헷갈렸네요. 미안해요. 분산은 그냥 n분의 pq예요. 자,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예, 정규분포를 자꾸 분산을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다시 얘기해드리면 자, 모비율 그대로 따라갑니다. 표본 비율은 분산은 n분의 pq 요거 곱하시면 되는 거고 자,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만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비율이 0.8이니까 여기서 표본 비율 P hat의 평균은 그대로 모비율 0.8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P hat 자, 요거는 루트 크기가 표본이 100개니까 100으로 하시고 P, Q 곱하면 되겠죠. 그럼 루트 100분의 0.16인데 0.0016이죠? 그러면 얘는 0.04 이렇게 빠져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521번도 한번 볼까요? 모비율 한번 관련돼서 봐야 되니까.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20%가 걸어서 간대요. 자, 그러면 걸어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비율이 20%, 0.2예요. 얘가 P예요, P. 근데 400명을 추출했어요. 이해됐나요? 400명을 추출을 했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400개야. 그러면 여기서 표본 평균 P hat은 모비율 0.2 그대로 따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해놓을까요? 자, 모비율 0.2 이거의 반대 0.8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는 400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0.16에다가 400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제곱이 되는 숫자를 좀 알아두시면 편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100분의 2 그러니까 0.02의 제곱 0.0004
요게 분산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는 결국은 뭐다? 루트만 때리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0.02. 그럼 요거를 이제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자, 정규분포 0.2, 0.02의 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비율을 왜 배우는지 정말 쓸데기가 없네요. 자, 522번은 제가 아까 증명해드렸던 거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24번이랑 525번하고 그냥 마무리 짓게요. 자, 524번은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개고 표본 평균이 100이고 표본 표준편차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뢰도가 지금 1.96, 2.58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드리면 바 x 마이너스 k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추정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외우고 빼기 더하기로만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죠. 요거. 이게 모평균 추정이에요. k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신뢰도 95%일 때 1.96. 99%일 땐 2.58. 여기다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예, 표준 편차고 이건 표본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표본 평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신뢰도 95%를 추정을 했으니까 여기 바 x는 표본 평균이 100이야. 얘가 바 x. 여기는 시그마, 요거는 n.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빼기 자 95%일 땐 1.96이에요. 1.96 루트 400분의 10 보다 크거나 같고 100분의 100 더하기 1.96 루트 400분의 10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루트 400이 20이잖아. 그럼 20분의 10이니까 0.5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계산을 해. 공간이 부족하네. 자, 1.96의 반이니까 0.98 나오죠. 여러분들은 여기 0.98을 빼고 여기는 어차피 숫자는 0.98 똑같으니까 0.98만큼 더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100에서 0.98 빼니까 99.02보다 크거나 같고 100에서 0.98 더하니까 100.98 요게 신뢰도 95%로 추정한 거야. 이해되셨죠? 자, 신뢰도 99%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만 있냐? 여기만 2.58로 바뀐다. 여기 공식 있죠? 요거 여기 K가 95%일 때 1.96, 99%일 때 2.58이에요. 그럼 요거 좀 바로 또 계산할게요. 20분의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58을 2로 나누면 1.29네요. 그러니까 1.29만큼 빼고 더하면 되니까 100에서 1.29를 빼면 98.71. 자, 1.29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01.29. 요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요게 통계적 추정. 예. 통계적 추정에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525번 같은 경우는 모비율의 추정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 좀만 참을게요. 예. 힘드시죠? 예. 좀만 참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크기가 1600이에요. 그리고 표본 비율이 0.36이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모 비율이 0.36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표본 비율도 0.36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공식을
야,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 여기 지울게요. 위에 지우고, 여기 지우고, 다 쓰셨으면, 여기 지우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p hat 마이너스 k. 그러니까 k는 아까 말씀드렸죠? 95%일 때는, 99%일 땐 요거, 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n분의 p hat, q hat. 여기는 p hat 플러스 k 루트 n분의 p hat, q hat.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실내도 표본 비율이 p hat이면은 모 비율의 이 95%, 99% 추정은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체크 좀 해놓을까요? 이거 가지고 숫자가 좀 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죠. 여기도 좀 지어놓고 계산해보자. 자, 실내도 95%니까, 자, 표본의 크기는 1600이고요. 표본 비율이 0.36이라 했어요. 그럼 95% 실내 구간은 0.36 마이너스 95%가 1.96에 루트 1600 0.36 이거의 반대. 그러니까 Q 해시니까 0.64예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0.36 더하기 1.96의 루트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0.36 곱하기 0.64 어떻게 계산해요? 자, 0.36, 0.6의 제곱, 0.64, 0.8의 제곱이죠. 1600은 얼마예요? 4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제곱이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루트만 나면 사라지잖아.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의 0.48. 그러면 요거는 100분의 48이니까 4000분의 48. 1000분의 12.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1000분의 12를 더 약분이 안 되겠네요. 0.0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0.012예요. 됐죠? 자, 그러면 95%로 모비율을 이제 추정을 하면은 1.96에서 0.012를 곱할 거예요. (0.02352) 나오네요. 이거를 뺄 거예요. 예, 그러면 0.33648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더하면 0.38352. 그래서 신뢰도 95%일 때는 0.33648보다 크거나 같고요. 0.3835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타 오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딴 거를 배워가지고. 예, 자, 99% 요거 하나 하고 빨리 끝냅시다. 자, 99%는 2.5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 여기만 바꾸면 돼요. 2.58.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얘가 0.012인 걸 알았으니까, 자, 그럼 곱할 때 소수를 그냥 한 방에 계산하지 마시고요. 258 곱하기 12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둘째 자리, 셋째 자리니까 소수 다섯째 자리가 점이 나오게끔 0.03096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0.36에서 빼야죠. 빼고 더해야죠. 그럼 0.32904 나와요. 물론 요거를 더하게 되면은 0.39096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좀 빡세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평균, 모비율의 추정인데 공식 싸움이긴 해요, 사실. 사실상 공식 싸움이고, 모비율이, 예, 이번에 좀 추가되면서 좀 계산이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면서 결국은 또 극복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